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권에 메머드급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부천시와 주민들은 신도시 지정에 환영하면서도 자칫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과 파급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노근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오정지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천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땅에 네.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일단은 주위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저 계양 신도시나 네. 또 봉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그 은정동 희망타운이 있거든요. 네. 1,80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구가 은정동 고강동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네.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 대란이 예상되어 오니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주위 분들이 네. 또 나아가 가격은 갑자기 발표라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오기 전에 주변 부동산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만은 물건 자체는 자체를 감췄습니다. 네. 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소장님은 좀 제가 이 계양 사례에 비춰볼 때는요. 계양 신도시가 발표된 지가 작년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계양 신도시 역시 지금 매물이 전혀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한 4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거래가는 60만 원에서 65만 원에 예.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조차 지금 거래가 실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 팽배해 있고요. 심지어는 한 300만 원까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비대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양 신도시 사례처럼 부천 대장지구 역시 한바탕 땅값이 크게 들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부천이 지금 계양 신도시 바로 옆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이제 부천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인천 측 분위기라든지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지난해 12월에 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부천 대장지구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환영이냐 아니면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부천 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GTX 비노선이 남양주 왕숙지구와 함께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예태를 앞두고 있는 GTX 비노선이 아무래도 사업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한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지구가 이제 검단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접근성, 교통이 좋은 상황이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만 가구라는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 있어서 네. 아직 지금 지구 지정도 되지 않은 계양 신도시라든지 지금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검단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분양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추가 발표까지 되면서 이제 너무 네. 많은 신도시가 이제 한꺼번에 생기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추가 발표가 한 11만 가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 한 86곳 그리고 네. 지금 100만 평 이상 신도시가 5개나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발표로 인해서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를 그렇죠. 신도시가 네.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 발표는 당초 계획안보다 2개월 좀 빠른 상황입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보안이 상 문제 때문에 2개월 앞서 발표했다라고 네. 하지만 일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 등은 지금 보강 상태, 보합 상태에 있었던 서울 집값이 좀 다시 재반등, 들썩이고 있는 거에 대한 조짐을 보이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2개월 빨리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네. 또 서울에 지나친 인구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야말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급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남발하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집값 때문에 지금 미분양 상태가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바로 인접한 검단, 제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도 지금 미분양 상태가 있는데 과잉 공급 문제, 또 네.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하게 되려면은 뭐 광역 교통체계, 교육 그리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신도시만 지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네.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계양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가 미분양도 있고 힘든 네.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는 서울과 붙어 있습니다. 네.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서울 시내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대 출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 최고 장점인데 또 문제는 있죠, 사실. 그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와 또 소음 문제,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지만은 그래도 부천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이성 도시나 모든 근교 도시 중에서 네. 부동산 가격이 최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고강동, 원정동은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에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다만 그 국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우리 부천 대장동이 어떤 곳인지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곳은 사실 부천시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좀 내놓은 바가 있어요, 부천시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규모 면에서 좀 늘어난 것 같고 어떻게 좀 조성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지요? 국토부 이제 발표에 따르면요, 부천 네.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 일대 약 343만 네. 제곱미터의 약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1 판교 테크노밸리의 버금가는 약 20만 평을 자족 용지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약 한 30만 평을 공원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천 이제 대장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 그리고 네. 부천에는 개발 호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교통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는 김포 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를 SBRT죠. 총연장 17.3km 네. SBRT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즉 대장 지구에서 SBRT를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네. GTX 비노선을 이제 신설되겠죠. 그걸 타고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국토부의 예상이고 설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SBRT를 이용하게 되면 또 SBRT를 타고 김포공항역에 가서 공항철도 또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부천 시민들 특히 오정 지구 주민들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3기 신도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교통과 또 자족 기능이에요. 보면 지금 계양 신도시에도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오고 부천 이제 대장지구도 뭐 68만 제곱미터의 산업 단지가 조성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 뭐 인근에 지금 이 서운산단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산업 단지가 다 활성화가 될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에는 교통 대란은 예정돼 있고요. 네. 모든 도시가 기존 있는 도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대로를 만든다 해도 네. 마곡으로 항해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막힙니다. 네. 현재까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부천은 대형 공장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 다 지방으로 내려갔고 네. 그러니까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파트형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계속 만실로 차다가 요 근래 경기 침체와 또 임금비 상승 네. 모든 걸로 해가지고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실이 생긴다면은 산업단지는 애물단지 돼버립니다. 네. 주택은 네. 그 매매가 안 되면 임대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네. 있지만은 산업단지는 경기 자체가 죽으면은 그 회복 불가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항상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네.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고 계속 어떤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예컨대 옛날에 상업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에는. 네. 상업도시가 많다 보니까 상업지가 많다 보니까 점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장사 많이 안 됩니다. 왜? 인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천도 산업단지도 새롭게 어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네.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계양 테크노밸리랑 이 부천의 대장 이 지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노 회장님께서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는 대장지구와 또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너지 효과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우려의 목소리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 지금 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테크노밸리가 네. 지금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네. 광명, 시흥, 안양, 용인, 일산, 그리고 양주, 남해양주, 구리, 심지어는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산, 충남의 서산, 아산. 네. 게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인천이죠. 그리고 또 부천 대장지구에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 양자간에 일단 국한에서 얘기할 때는 네. 시너지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네. 또 분양가가 저렴한 그야말로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장동에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약 2만 호 가량이라고 좀 밝혀졌고 계양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될 때 1만 7,000호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합치면 거의 3만 가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3만 예. 가구가 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 곳이 지금 검단, 김포 이런 지역인데 네. 이번에 신도시 지정이 주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부천 대장동 신도시 지정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2만 가구면은요. 게다가 계양 신도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 입지가 좋은 대장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양 신도시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분양 상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검단 같은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단이 미분양으로 좀 허덕이다가 조금 나아지는 추세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계양 신도시가 발표내고 나서 다시 지금 미분양이 네.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단이 대장지구보다 8km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약 1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장동 신도시가 또 추가로 지정되게 되면은요, 검단 분양 시장은 그야말로 교란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지 않을까 좀 네.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이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수도권 서남부권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금단이나 네. 계양의 미분양이 나는데 서울 근교에 바로 네. 앞에 저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은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최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부부가 많고 강서나 서울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공급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그래도 공급이 오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미분양은 안 날 거로 믿고 있는데 네.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대장동만 미분양 안 날 뿐이고 다른 데는 미분양이 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국가에서는. 네, 네. 네. 근데 사실 부천에서는 미분양 걱정을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거는 또 분양을 해봐야 알겠죠. 네. 저도 그러면 뭐 대장동은 걱정이 안 돼요. 네. 근데 대장동 이외에 지금 네. 인천, 검단, 그러니까 이제 김포 그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신도시를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보는 부천 대장동에서는 미분양은 안 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부천 지역에 우리가 조금 더 국한해서 한번 보자면 예. 최근에 뭐 이제 그 상동 영산단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여기에도 좀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부천 전반적인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미쳐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하고 접근선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되게 돼 있는데 네. 부천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원정동은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낮게 돼 있거든요. 네. 저평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도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빌라 지면은 분양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 근래에 대해서는 좀 뜸하지만은 네. 모든 저 건축업자들이 고강동, 은정동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천 저 신도시 예정지가 네.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신도시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할지언정 가격 하락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상승도 많이는 되지 않고 그냥 강약 보합세 정도로 산성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교통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대책을 보니까 계양도 그랬고 부천도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뭐 SBRT 뭐 이런 부분들은 대책으로 내놨지만 뭐 지금 뭐 중동 IC나 뭐 이런 데는 기존 교통량으로도 굉장히 과부하 상태인데 이 국토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충분하죠. 저 슈퍼 뭐 BRT도 네.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역에서 저 신도시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다시 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이게 서울 다른 쪽으로 강선 안현 쪽 나가야지 분산의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강서 쪽이나 저쪽을 가야 되는데 네. 김포공항 가서 다시 갈아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산 효과가 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나가는 교통이 기존 도시에 있는 고강동, 은정동 쪽으로 해가지고 봉오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봉오도 나가는 게 네. 굉장히 막힐 겁니다. 근데 다른 지금 중간에 신도시 대로를 낸다고 해도 그 대로 말고는 더 내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동, 은정동에 뉴타운이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됐다면은 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기존 도로에는 봉오도로에는 안전히 교통 대란이 올 것 같고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만이 저 신도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좀 저도 생각이 어떠세요? 국토부의 그 교통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 회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서울과의 접근성 그게 바로 신도시의 그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철도망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걸핏하면 SBRT 가지고서는 그 철도망이 있는 곳까지 수송을 하겠다 얘긴데요. 네. 사실 그 BRT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한계를 보인 그 교통제도입니다. 네. 과거에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물 간 교통수단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SBRT, 그야말로 무정차해가지고 고가라든지 지하로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 건설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BRT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땅 파고 고가를 지으는 그야말로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철도망을 연결하는 방법을 궁극적으로는 모색해야 된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2호선 홍대에서 예. 원종선 이용해서 대장동까지 연결을 한다, 뭐 그런 네. 계획이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원정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를 대장동까지 연결한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출발점이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지금 원정 홍대간 광역철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의 올스탑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다가 대장동을 연결하겠다? 이건 사실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까치산에서 네. 2호선이죠. 지선을 통해서 까치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화곡역을 거쳐가지고 청라를 잇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도 이 계획에
이번에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조속하게 인천시와 그리고 서둘러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라에서 그야말로 포성, 작전동을 지나서 네. 그 아까 말한 대장 그리고 원종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곡역에서 5호선을 환승할 수도 있고 까치산역으로 가가지고 2호선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막히는 그 오정대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그 봉오대로 문제죠. 거기 서울로 진입하는 거기 문제를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조속하게 서울자치원 2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이번에 반영했었으면 네. 발표를 했었으면은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겠느냐. 청라뿐만 아니라 네. 또 인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대장지구의 철도망 구축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 싶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정 홍대선이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은정 희망타운 1,800가구 들어오죠. 네. 대장동 신도시 2만 가구 들어오죠. 또 역곡지구도 5천 가구 들어옵니다. 어쨌든 부천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하고 또 더 나아가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신 까치산역에서 하곡역으로 해가지고 뭐 대장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걸 까치산역에서 그 하곡역으로 가지 말고 그냥 고강 은정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짧은 그거든요. 대장까지 연결해도 좋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고강동이 지금 지하철이 없는 상태고요. 대장동 신도시 예정지가 지하철이 건설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하철 없는 신도시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은 반드시 건설해야 되고 이걸 은정 홍대선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은 까치산역에서 고강 은정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대장으로 가는 걸 연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반드시 지하철은 건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은 다시 그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은 원정 홍대선의 가장 큰 타당성 문제의 핵심은 신정 차량 기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옮기지 않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것까지 받게 되면 그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 차량 기지를 옮겨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수반이 돼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장님 말씀이 저도 인정합니다. 그 신정 기지 차량지를 옮기는 데가 실질적으로 대장동 저 안쪽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정 차량 기지 옮기는 문제가 대장동을 간다면 또 대장동 주민은 또 싫어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동네에 차량 기지가 오느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차량 기지를 연결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부천시와 서울시가 다시 연구해가지고 반드시 지하철은 고강 은정 지나서 대장까지 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